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그 이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어제의 우리들이라는 신곡을 발매한 다음에 여기 북촌 개동에 있는 서점 비화림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저는 에그의 취향 시작하면서 늘 이런 게 하고 싶었어요. 근사한 거, 교양 있는 거, 뭔가 나랑 어울리는 이런 고품격의 컨텐츠. 그런데 오늘에서야 우리 에그의 취향의 어떤 이 이미지에 맞는 또 이런 좋은 컨텐츠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비화림이란 어떤 서점인지, 그리고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저희 스탠딩 에그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점 비화림에 들어왔고요. 이제 이 서점의 사장님이시자 또 작가님이신 장혜연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촬영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게 좋겠죠? 일단은 네, 저희 조심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네, 얼른 끝내고 다시 끼는 걸로.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곳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직접 와본 것도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점 이름이 비화림이라는 이름인데 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비화림은요? 네.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화자는 저게 꽃할 때 그 네, 화자고 꽃화에 림은 수풀림인데 네, 맞아요. 네. 비밀 그 비자거든요. 비밀 비자가 저렇게 숨기다 생겼구나. 비자인데 사실 비밀의 숲이라는 뜻이고요. 네. 책을 펼치면 뭔가 새롭고 모호한 색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붙여봤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변하는 내용이고요. 네. 사실은 제가 웹툰에서 네, 좋아하는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에서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 몰래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비화림이어서 그 한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네. 서점을 한다면 비화림으로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기억해두고 있다가 이제 오픈할 때 생각이 나서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웹툰 작가님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네네네. 이번 기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거기에 뭐 한자나 이런 게 잘 나왔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둘이 사극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둘이 만나는 곳이 비화림이어서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서 짓게 됐는데 어떡하죠? 작가님 연락 주시면 네, 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도록. 또 이런 비화가 이런 비화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 노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시면 궁금해하시면 제가 웹툰을, 제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작가님 그렇습니다. 오시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화림을 되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네, 맞습니다. 되게 소개를 안 하고 싶으셨구나. 네, 그런 이유로도 최대한 제가 노출이 안 되도록 이 영상이 네, 뷰수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조회수 최대한 안 나오도록. 네, 저희 재미없게 한번 오늘 네.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게 오늘 네, 한번 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네, 구독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제가 하고 있던 이제 카페와 서점이 같이 있었던 저는 가게 이름이 모티프였어요. 네. 예,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여행 큐레이션 서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문을 닫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에세이를 이제 3권 정도 썼고 그런 상황인데 작가님도 저랑 비슷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점을 여시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저는 빨리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어서 한 권을 쓰는데 1년은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권 정도 쓰는데 3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권 책이 끝나고 사실 바로 작업을 들어가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또 4권을 쓰려고 하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작가는 글을 써야 돈을 버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글을 좀 안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서점? 작업실 겸 서점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SNS에서 평소에 이제
책 추천해달라는 메시지를 되게 많이 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픈할 때는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만 주로 이제 넣어놓고 추천해드리려고 만들었던 네. 서점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글 쓰기 싫은 작가가 도망치고 싶어서 만든 네. 그런 곳이 이 비와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랑 비슷한 점이 많으신지. 맞아요. 난 이것도 그 어떻게 여시게 되셨었는데 이것도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막 가족 몰래 여신 줄 알고. 가족분들은 가족 알고 몰래 계시죠? 여셨어요? 아 정말 저요? 네. 저는 가족들이 알고 알고 있죠. 같은 동네 살고 네,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네. 네, 멤버들이 엄청 말렸거든요. 저는 아, 무슨 서점이냐. 요즘에 누가 책 사냐고. 근데 저는 도망도 있었고 내 책이 많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내가 팔아야겠다. 그래서 아, 내 서점에 넣어놓고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여행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네네. 여행 큐레이션 서점을 열었던 거예요. 전 제 책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 이분 용자네 용자. 근데 이게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요청을 하시면 이제 넣어놓긴 하는데 네. 이제 막 매일 상주하면서 있지는 않아요. 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분이시네. 와 원래 잘 팔리시나 보다 책이. 그쵸? 아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에세이다 보니까 네. 아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실 서점 오픈할 때 이렇게 인터뷰 길어져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네. 나중에 뭐 재미없게 자르면 네, 길어질수록 재미없어져가지고 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에세이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에세이가 다 제 얘기기도 하고 그쵸. 저를 알고 보면 뭐 재미있는 얘기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슬픈 얘기가 웃기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사실 최대한 노출을 안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네, 서점 네. 오픈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제가 누군지 알고 제 에세이를 보면 이제 이입하는데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제 책이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 저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제 책을 아. 항상 붙였었거든요. 사실 서점을 연다는 게 저도 이제 서점 열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서 좋겠다 뭐 말 많이 했는데 맞아요. 실제로 글도 쓰시고 또 여기서 작업실 겸 서점을 운영하시는데 쉽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죠.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독한 한마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 소설가라는 네, 책을 네.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나와요. 글은 안 쓰는 게 더 인생 행복하다고. 그런 것처럼 서점도 안 여시는 게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면서도 아까 모티브가 그런 의미를 담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차렸을 때 이제 제가 다른 서점들한테서 느끼는 것처럼 가능성이 이제 볼 수 있는 네, 책에서도 그렇고 공간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조금 더 앞에 있긴 한데 네. 그것도 뭐 언젠가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면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보는. 맞아요. 사실 우리의 삶은 네. 진짜 현실이잖아요. 아니 여기 내려다 가시면 개동길에 제일 오래된 가게 뭐 두 번째로 오래된 가게 세 번째로 오래된 가게 그 팻말을 주세요. 선물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 오픈할 때는 되게 의지 있게 호기롭게 저걸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대단하게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네네네. 네. 아까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려면 글 쓰지 마세요. 행복하려면 서점 열지 마세요. 저도 많은 분들이 뮤지션 너무 부러워요. 막 그러는데 네, 돈 벌고 싶으면 뮤지션 하지 마세요. 네,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작가가 되고 맞아요. 누군가는 뮤지션이 되고 네. 누군가는 서점의 주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서점의 주인으로서 그래도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하길 잘했다 하고 느껴지실 때가 있다면 러브레터 받을 때? 러브레터요? 이게 뭔가 오래 버텨주세요라는 서점에 대한 러브레터. 네, 서점에 대한 러브레터가 뭐 진짜로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책 사시면서 쪽지 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 북촌 주민분들이 저 이런 적도 있어요. 진짜 5초 만에 책 한 두세 권 집으신 다음에 자기가 책을 안 읽는데 오래 버텼으면 좋겠어서 들어왔다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오래 버텨야겠다. 예, 뭐 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좀 네. 다양한 컨텐츠랑 이런 것도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좀 오래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처음에 러브레터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작가님을 향한 러브레터였으면 이게 분량이 괜찮거든요. 이게 작가님을 향한 러브레터를 받는 즐거움에 이 서점을 합니다라고 했으면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이제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왜냐면 썸네일 자체를 러브레터 받는 법 아하. 이렇게 그냥 딱 붙이면 바로 네. 그런 서점을 여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엮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네. 할까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만 봤고 너무 이 비탈길에 있는 서점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이라는 이제 매체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멀리 하잖아요. 글자가 가득 있으면 읽을 시간도 없고, 맞아요. 그걸 또 고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읽어봐야 되는데 네. 컨텐츠를 고르는 시간 자체가 요즘에 없잖아요. 그럴 네. 시간이. 그래서 좀 책 자체도 어떻게 묵직한 컨텐츠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서점까지 오는 길 또한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언덕길을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네. 이런 곳에 이제 가게 서점을 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여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이 서점 차리는데 3개월? 계약하고 오픈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서점들은 연남동, 뭐 홍대, 망원동에서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점을 해야지 생각하고 그런 곳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랑 우연히 여기 정말 놀러 왔다가 네, 차 마시러 왔다가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 건물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바로 부동산 가가지고 와. 네,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바로 진행을 했을 만큼 네, 딱 뭔가 찾던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오픈하게 된 건 제 그런 성격이 가장 한몫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렇게 빨리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를 누군가 또 다르게 쓸 수 있으니 내가 빨리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많이 올라와 본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가 올라올 때는 신이 났으니까 근데 진짜로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름에는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로 프리드링크도 드리고 있고, 이제 오실 때 책 사가시는 게 아깝지 않으시게 굿즈 같은 것도 저희가 뭐 선물 표장도 무료고 굿즈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보답을 해드리려고. 저도 누구보다 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라오기가 힘들고 저도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오실 때, 하지만 올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악산도 되게 멋있고 또 길이 예뻐요. 길이 실제로. 예쁘고 해서 그냥 저는 좋아하면서 직장으로서 잘 다니고 있는데, 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서점 이름도 비와림이고 정말 여기까지 찾아왔을 때 또 본인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책을 또 만나게 되고, 또 혹시라도 그 책이 자신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뭔가 더 특별한 서점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작가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저희 그 서점에서도 굿즈도 좀 드리고 옆에 카페도 있어서 저도 프리드링크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라지게 된 큰 원인을 오늘에서야 제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야박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은 서점이다.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저희 스탠딩 에그가 이제 어제의 우리들이라는 신곡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제가 또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서점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꼭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노래가 좀 첫사랑과 관련된 좀 풋풋한 곡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더 예전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노래를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첫사랑들과 관련된 그런 연애담을 떠올리게 하는 책들을 큐레이션을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짜잔 이렇게 큐레이션 북 코너에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큐레이션한 책들이 이렇게 놓이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노래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냥 개인 취향으로. 그쵸. 요즘 개인 취향이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그 가사에 왜 모든 계절을 그토록 너를 사랑했을까라는 네. 가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작가여서 그런지 네. 그 가사를 듣는데 어떤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부러웠어요, 저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제가 다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느낌의 네. 가사긴 했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고 낯설 때가 되게 많은데 모든 계절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네. 그 남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예쁘고 부럽게 느껴졌어가지고 네. 예, 전 근데 노래 멜로디도 저는 되게 청량하게 느껴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랑 그 아이가 첫사랑하는 그 풋풋함이 되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같은 파트의 2절에 왜 너는 모든 순간에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걸까라는 또 구절이 나와요. 저는 제가 부르면서도 그 어떤 뭐 고등학생, 중학생 풋풋했던 시절에 그런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 되게 마음에 좀 갑자기 더 없었던 연애라 그런지 더 막 오는 거예요. 그 그쵸. 가사가.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를 다녔는데 남자 100명에 여자 200명이었어요. 저희 학교 한 학년에.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연애를 못하는 남자는 몇 명 없었어요. 1대2 비율이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저는 그렇게 교복 입고 연애를 하는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길에서 볼 때마다 저도 이제 홍대 쪽에 있으니까 너무 풋풋한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이번 노래에서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싶었었어요. 너무 그렇다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듣는 사람으로서. 그럼 혹시 이제 이런 연애를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데 살면서 피디님도 있으시죠? 이런 경험이. 근데 왜냐면 그 고등학교 때 연애하셨던 분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근데 그 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럼 작가님은 혹시 그런 진짜 연애담이 있으신지? 저는 예근님이랑 다르게 여중 여고 나왔고요.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사실 연애를 거의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네, 되게 늦게 어떻게 보면. 네. 그래가지고 사실 막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첫 번째 책이 졸린데 자긴 싫고라는 책인데 그게 제 첫사랑에 관련된 책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전 연애 몇 번 못 해보고 그 책을 쓰긴 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책을 쓴 계기가 이제 첫사랑의 그 슬픔을 안 들어줘가지고 제가 일기장에 끄적끄적 쓰기 시작한 게 첫 번째 책이 되어서 그런지 제 첫사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그 책을 살짝 홍보를 하면서 그 책을 살짝 홍보하면서 이제 첫사랑이라는 게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네, 뭐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서점에 책만 없었지. 네. 스스로 책을 홍보하시는 그 스킬이. 그쵸. 네. 제 책은 여기 없어도 돼. 여기 없어도 돼. 각종 서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구나. 저도 물론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할 만한 뭔가 이런 그 노래 주인공 같은 연애담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작가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책을 봐도 괜찮아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딱 써놨는데. 저는 그 책을 쓴 다음에 그 대상자한테 줬어요. 좀 무서운 분이시네. 그 첫사랑했던 대상에게. 네네네. 그 졸린다 자긴 싫고라는 책이 제가 한 2017년 때 썼던 건데, 근데 제가 한 친구를 5년 동안 짝사랑 같은 걸 했던 내용의 에세이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그 책이 정확히 기억나요. 12월 달에 끝이 났는데 제가 1월 1일인가? 네,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이 책의 8알은 너다 이러면서 선물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제 마음이 이제 첫사랑이 잘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꼭 권해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네.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면 한번 전해보라고. 아 근데 그분한테 전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만나시게 되는 분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아 작가님이 어떤 연애를 했었구나를 맞죠, 맞아요. 너무 네. 신랄하게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남자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너무 한 사람 입장으로 쓰진 않고, 그냥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이 네. 감정들을 느끼게 된 계기가 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선물한 거고. 그래도 너무, 질투할 만한데. 그래도 너무, 질투할 만해. 날 것으로는 쓰지 않아서. 또 날것의 이야기가 더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날 것으로 다 쓰진 않아서 네. 이제 그거를 좀 그러시구나. 안도하고 있는데 혹시 그래도 뭔가 그런 건 있죠. 이렇게 작가로서의 삶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네, 그런 그건 또 건 맞네. 있죠. 네, 그건 또 있네요. 네, 아무래도. 와 근데 누군가를 5년간 짝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질투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 네, 5년. 이게 안 나가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넌 나의 모든 감정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큐레이션을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좋게 읽었던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그 10권의 책들 중에서 특히나 좀 작가님께서 애정하는 책이 있다면. 저는 사실 이 큐레이션 첫사랑 주제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네, 그 책이 제일 생각났는데 저는 영화는 못 봤어요. 네, 영화는 못 보고 책을 먼저 접한 사람으로서 제가 사실 눈물이 많이 없어요. 거의 잘 안 우는데 근데 그 해피엔딩인데도 불구하고 울었어요. 네, 뭔가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커징턴이라는 남자 주인공인데 그 선자이를 첫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내용인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보면 애견님 노래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게 되게 풋풋하고 절절하게 되게 잘 다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의 비화가 그 작가님이 이제 1년에 거의 13권을 냈을 정도로 소재가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던 작가님이시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이 아프셨나? 그러고 나서 이제 소재가 마침 떨어졌을 때 생각난 게 자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써보자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게 다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이 작가예요. 결국 작가가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글 쓰기 시작한 것도 그 첫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1권이라는 책들이 나오지도 못했을 거고 1권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서점 사장님도 되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분도 1년에 13권을 낼 정도로 소재가 끊이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건 그 첫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어서 영화를 안 봤을 정도로. 맞아요. 보통 책을 진짜 재밌게 보면 영화로 보기 좀 이렇게 꺼려지잖아요. 혹시나 내 그 상상 속의 모든 것이 사라질까 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벤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책을 이제 작가님께서 큐레이션한 책을 사시면 그쵸? 저희가 어떤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비아림에서 첫사랑으로 큐레이션된 책 10권 중에 한 권을 구매하시고 인증샷을 이 공간에서 찍어주시면 애근님들께서 추첨을 통해서 사인 CD를 20명께 보내주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좋은 서점이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처음부터 기획했는데 인사말부터 많이 안 알려주셨으면 사실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물이. 저도 이 서점에 들어서면서 꽂혀있는 이제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을 봐도 참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 취향 그리고 이 서점의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외출 자체가 좀 힘드신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 자제를 하고 계시지만 얼른 우리가 이런 걸 좀 극복해내고 또 많이 이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서점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또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저장해 두셨다가 꼭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이벤트는 이번 달에 끝나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영상 말미에 이제 큐레이션된 10권의 책을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집 밖에 어차피 또 다들 많이 못 나가시니까 이 겨울에 귤 까드시면서 네. 첫사랑 책 읽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쓰시는 책들 그리고 이 서점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같이 다시 애취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